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워킹맘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저는 그리 어려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상당히 여유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당당하게 자라났죠. 대학 졸업하고서 바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잘 간 편이고 직장도 좋은 곳으로 취업했거든요. 남편은 소개받아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20대 후반이나 30 초반까지 연애만 하려 했지만 남편이 빨리 결혼하자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결혼했어요. 남편이 저를 꽤 많이 좋아했거든요. 사실 남편과 결혼하려고 할 때 막 다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무척 부드러우면서도 자상한 성격이거든요. 직업도 전문직이고 하여간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이 개천용이었어요. 그 말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말이죠. 시댁은 홀어머니 한 분만 계셨고 남편이 외동아들로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남편의 친가는 시골에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가실 정도였다고 알고 있고요. 할머니가 거의 생계를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하다가 빚을 져서 그나마 있던 집안 재산까지 다 날려먹고 도망 다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남편이 결혼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무척 어렵게 털어놔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집안 자체가 좀 너무 그냥 못 산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알코올에 도박에 중독자가 계시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물론 남편은 전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하나 더 걸리는 게 시어머니가 홀어머니로 남편을 길러오셨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편모 쓰라면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집착하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은 게다가 독자이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어머니는 좀 남편한테 집착하는 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도 저와 시어머니가 좀 트러블이 있기도 했거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이셨는데 그땐 제가 아무래도 결혼 전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별다른 말대꾸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론 그때 계속 저와 헤어지라고 저런 여자애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셨대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좋아서 그냥 저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말씀하지 못한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전문직, 그중에서도 변호사라 그런지, 게다가 결혼할 때 바라시는 건 또 얼마나 많던지. 사실 저희 친정이 못 사는 편도 아니고, 저도 꽤 잘 버는 편이거든요. 전문직은 아니지만 대기업에서 나름 능력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물론 결혼 당시엔 햇병아리 신입사원이긴 했죠. 그래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 좀 상상 초월이었어요. 남편이 변호사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집도 해와야 하고 시댁에 돈도 억대로 줘야 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남편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그것도 로펌에서 경력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변호사와 결혼하면서 누가 그만큼을 해오냐고요. 제가 아니라 남편이 대신 나서서 싸워줘서 참 다행이었죠. 시어머니는 거기에 무척 배신감을 느꼈는지 한참 동안 남편이 인사드리러 가도 쳐다도 안 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정말 효자이긴 했어요. 홀어머니가 아들 혼자 키우면서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서 둘이 같이 술 한잔 하는데 자기 어머니 말을 하면서 울기도 할 정도였죠. 어머니, 정말 생각해보면 안쓰러워. 그랬겠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 사실 우리 외가도 좀 좋은 집안이 아니거든. 이래저래 빚만 만들어 놓고 서로 떠넘기고.
어머니가 그 와중에 나 데리고 살아남느라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 자칫하면 빚도 안을 위기였거든. 아이고, 그러셨구나. 음,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돈 문제 일으키는 것만도 미칠 것 같았는데 외가도 그랬으니까. 참, 우리 어머니 안쓰러워. 자기도 앞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렸으면 좋겠어. 나도 처가에 잘할 테니까. 아휴, 물론이지. 나 잘할 수 있어. 남편의 마음이 짐작 가서 저는 남편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해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떤 분인지 잘 몰랐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절 싫어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주 심하게 느끼진 못하고 있었고 제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사실 겪어보면 좀 힘든 일도 있을 거야. 나도 자라면서 어머니한테 실망도 많이 했고 정 떨어지는 일도 많았어. 하지만 이제 결혼했고 어른이 된 셈이니 앞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잘해보려고 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말에 무척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긴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까칠한 성품이셨는데 남편도 잘하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진 않았겠죠. 남편은 여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는데 결혼하면서는 조금 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불쌍한 분이라면서요. 저도 그러마했죠. 남편은 실제로도 저희 친정에 무척 잘했어요. 때 되면 가서 엄마한테 인사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저희 친정 갖다 드리라고 싸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런 남편이 미울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신경 써서 밖에서 좋은 음식이 생각나면 시어머니 드리려고 사와서 넣어드리기도 하고 가끔 일 없어도 인사드리러 가기도 했어요. 자꾸 얼굴을 보아야 서로 마음도 통하고 사이가 가까워질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첫 번째로 만난 추석이 왔어요. 추석 전 남편은 처가에 먼저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설에는 시댁을 먼저 갔으니 추석에는 처가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자기는 진짜 좋은 남편이야. 알지? 저는 좀 감동받아서 그랬어요. 사실 남자들이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저렇게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내들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니 시댁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면서 추석에는 먼저 처가에 간다고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말해놓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석에는 저희 집에 먼저 갔어요. 친정에 가니까 사실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불안해하시는 게 더 크더라고요. 아니, 너 시댁에 먼저 안 가도 되니? 너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나셔? 괜찮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 네, 제가 설에는 먼저 갔으니 추석엔 처가에 먼저 간다고 말씀 잘 드렸습니다. 그래. 아휴, 내가 우리 사위만 믿네. 저희 친정엄마는 기특해 하시면서 그날 저희를 위해 정말 음식을 많이 차려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마음 편하게 저희 집에서 먹고 쉬면서 친정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참 많이 했죠. 얼마나 편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희 집은 좀 큰 편이라서 제 방도 처녀적 시절 그대로 있었어요. 저희 부부 오면 잘하고요. 침대만 큰 걸로 바꿔놔서 남편하고 꽁냥대면서 즐겁게 잘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전 당연히 시어머니가 그리 기분이 좋진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뭐 양해해 주셨겠지만 평상시에 시어머니가 워낙 보수적인 분이었고 시댁의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남편을 끌고 친정에 먼저 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못마땅하셨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같이 살 긴 세월을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쭉 설과 추석에 시댁 먼저, 친정 먼저 가면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더라도 일단 감안하고 이대로 하자 싶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요. 다음날 시댁에 갔더니 과연 시어머니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꼼꼼하게 챙겨간 과일하고 용돈을 꺼내어 드렸어요. 용돈 받으실 때도 그리 기뻐 보이지가 않으시더군요. 생각보다도 시어머니의 기분이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눈치를 좀 봤죠. 왜? 아주 사돈댁에서 추석 연휴 내내 있지 그랬니? 과연 시어머니 말 속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는 저희가 들은 용돈과 챙겨드린 선물도 그냥 대충 구겨박아 놓으셨어요. 저희는 당연히 안절부절 못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기분 나쁘실 걸 미리 알았어도 실제로 대면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기분 푸시라고 저하고 남편이 둘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비싼 회도 사오고 시어머니 평소 좋아하시는 비싼 케이크도 따로 사오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표정이 풀리시더라고요. 점심 저녁을 한껏 호화롭게 돈 많이 들여 차려 먹고 난 다음 사실 저희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간신히 기분이 풀리셨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눈치를 보다가 결국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어요. 왜 시댁에서 자기가 불편했냐 하면 결혼 전 총각 시절에 남편이 썼던 방이 남아있긴 한데 워낙 작은 데다 시댁집이 좀 부실해서 방음이 너무 안 되었죠. 아니 물론 방에서 뭐 다른 걸 할 건 아니었는데 둘이 같이 대화 나누는 소리까지도 밖으로 다 들릴 정도로 벽이 얇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누워서 그냥 곧장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한창 깨 쏟아질 신혼때라 그냥 손만 잡고 자도 좋을 때였죠. 그래서 저희는 저녁 식탁을 전부 치우고 시어머니께 안녕히 주무시라 인사를 드린 후 작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방은 여전히 좁고 불편했어요. 시댁이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집 자체가 워낙 작고 부실했기에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문이라도 닫고 들어오니까 싸겠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우리 빨리 자자. 피곤하다, 진짜. 음, 정말. 얼른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 힘드네. 그래, 그래. 남편도 까다로운 시어머니 성미 맞추기에 진력이 나버린 듯한 얼굴이었어요. 사실 아무리 자기 어머니라 해도 저렇게까지 까탈부리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을 잘 내시는 성격인 분을 맞춰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불을 끄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누웠어요. 그래도 신혼이라고 시댁과 친정에 갈 때까지도 잠옷을 제대로 챙겨갈 정도로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 문이 벌컥 열려서 정말 심장이 덜컥거릴 정도로 놀라 일어나 앉았어요. 얘들아! 어, 어머님,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거였죠. 어두운 방 안으로 불을 켜둔 거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가만 생각해봤더니 말이다. 오늘 아범이 나하고 자는 게 낫겠구나. 네? 나는 내 아들하고 이제 같이 잠잘 일이 없잖니. 새아가 넌 매일같이 자고 오늘 하루는 내가 좀 같이 자야겠다. 어머님.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집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른 방에서 너, 이 애미하고 자기 싫다는 거니?
내가 어떻게 널 길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우실 것처럼 구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실 것 같으니까 화들짝 놀라 아니라고 손살에 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죠. 남편은 나가면서 절 돌아보면서 입모양으로만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황당했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내 남편 못 뺏긴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진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뭔가 한참 이야기하는 모양이었고 얇은 벽 너머로 둘이 서로 대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웃는 건 대부분이 시어머니 목소리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하룻밤 내내 잠이 안 올 지경이더군요. 거의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서 거실로 나오니까 아주 잘 주무신 듯한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넌 남편 내조를 어떻게 한 거니? 어제 보니까 너희 남편이 나한테 할 말이 너무 많더라. 아주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면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아, 그랬나요? 그래. 오늘도 쉬니까 너희 오늘 저녁까지 먹고 가라. 아침은 해 먹고 점심 저녁은 어제처럼 사다 먹거나 시켜 먹으면 되잖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어젯밤에 시어머니하고 남편과 잔 것도 짜증이 나서 밤을 새울 정도였는데 하루를 더 있으라뇨.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신이 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아침 준비를 하셨어요. 전 옆에서 그걸 돕고 있는데 제 얼굴이 죽상인 것을 보시더니 더 신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 방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아, 어머니, 아침 차리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 아침 먹고 우리 놀다가 점심 시켜 먹자. 오늘은 이 근처 잘하는 집 있으니 거기다 배달시키는 거야.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정말 속으로 진저리가 쳐졌어요. 남편이 동의하면 어쩌나 싶어 초조해졌는데 순간 남편 얼굴을 보니 남편도 얼굴이 그리 밝지가 않았죠. 저 오늘은 아침 먹고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뭐? 아침 먹고 바로? 네, 내일 출근이니까 그거 준비도 해야 하고 뭐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아니, 그걸 왜 네가 신경 써? 집안일은 새아기가 해야지. 아휴, 어머니, 저 사람도 직장 다녀요. 똑같이 맞벌인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 없어? 아니, 그렇다고 추석에 와서 하룻밤만 자고 곧장 가버리겠다고?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는 또다시 곧장 신경질을 잔뜩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꾹 참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대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발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물러서지 않은 덕분에 저희는 그대로 집에 올 수 있었죠. 아니, 신혼부부인데 추석에 시댁 갔다가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서 자고 아내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는 경우 많이 있나요? 거기다 다음 날까지 잡아놓으려고 하시고요.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서 집에 와서도 끙끙 앓았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래도 남편은 열심히 시어머니가 더 있으라고 하는 걸 막아주고 저를 챙겨 집으로 왔는데 말이죠. 전 점심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었어요. 하, 자기야, 나 진짜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힘들다. 아,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그런데 정말 힘들긴 힘들어. 정말 어머님은 왜 그러시지? 그러게 말이야.
나랑 같이 어젯밤에 자면서 계속 한탄만 하셨어. 집에 돈 없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들 빼앗긴 것 같다, 그런 거. 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지 뭐. 결혼했다고 아들 빼앗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다른 가정 이루어서 나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울려고 하셔서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고 달래드렸어. 진짜 정말 장난 아니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몸이 더 아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남편을 가운데 놓고 줄다리기 하려 하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저도 평상시 사회생활 할 때는 하고 싶은 말 못하진 않는데 그 대상이 시어머니가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얼굴을 봐서라도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죠. 남편한테는 하나뿐인 어머니라서 정말 안쓰러워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길게 봐서 시어머니하고 연을 끊을 수도 없으니까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좋잖아요. 남편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능한 저한테 안 전해지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워낙 열심히 노력하니까 제가 뭐라고 더 할 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시시때때로 저희 친정에 가서 저녁을 사드리거나 아빠와 같이 술도 마시면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로펌 변호사라서 바쁠 땐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고 평소에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도 잘하려는 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고마웠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시발점이 아이였어요. 저희는 맞벌이로 서로 바빴기 때문에 아이는 몇 년 뒤 좀 여유를 갖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저희 집에서도 그건 부부가 서로 이야기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유독 시어머니 한 분만 난리를 치셨어요. 원래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몇 년 버티다가 가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얼떨결에 말씀드리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서는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여자가 일한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넌 우리 아들에 비하면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거잖니. 대체 뭐가 잘났다고 아이를 늦게 낳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 유전자 나이 먹고 받아 낳아가지고 기형아 낳으면 아들 다 타려는 거지? 정말. 원래도 시어머니가 말씀을 좀 함부로 하는 타입이긴 했는데 이번엔 유달리 더 세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시어머니 모시고 외식 갔던 자리라 남편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남편이 눈을 찌푸리면서 시어머니한테 좀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그냥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네가 못 이겨서 따라갔겠지. 아니라니까요. 저도 동의했고 저희 입장에선 아이 키우는 게 그리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아이 낳는다고요. 기형아라니, 말씀이 심하시잖아요. 말이 심하긴 뭐가 심해? 어머니도 저 늦게 낳으셨잖아요. 기형아 낳으려고 그러셨어요. 모자란 아버지 만나서 유전자 걱정은 안 하셨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에 없이 화를 냈어요. 아마 기영아라는 말이 무척 심기에 거슬렸던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자기가 말이 좀 심했다 싶으신지 잠깐 입을 다무셨지만 그래도 별로 반성하는 기색은 없으셨죠. 시어머니는 결국 화를 내면서 이 분위기에는 저녁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겠다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한테 말이 심했나 자책하더라고요.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인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나 싶었나 봐요. 아니야, 여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이었어.
그런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좀 말이 세긴 했는데 당신이 걱정되면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응? 옆에서 제가 보기에도 사실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말씀으론 단어가 셌었죠. 하지만 남편도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쌓인 게 많았던지라 쉽게 사과를 먼저 드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이나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분해서 며칠이나 앓고 계셨는지 힘들다고 하셨고, 남편은 그날 시댁으로 혼자 가서 시어머니를 병문안하고 왔고요. 그런데 병문안 갈 때 저와 같이 가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남편 혼자 오라고 하셨대요. 거기서 저는 한 번 더 빈정이 상해버렸죠. 시어머니한테 다녀온 남편은 좀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좀 많이 편찮으시던데. 아, 그래? 음, 충격이 좀 크셨나 봐.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다 좋은데 너무 성격이 물려서 그게 문제였죠. 전 한숨을 쉬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남편 성격이 바뀔 리는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도리어 제가 너무 세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그날 우리끼리 오붓하게 지내자면서 미리부터 수선을 떨었죠. 남편은 그날 사흘 전부터 꽃다발을 가져와 화병에 꽂아두었고, 그 덕분에 결혼기념일 아침에는 식탁과 거실에 풍성한 꽃향기가 풍겼어요. 오늘은 우리 같이 조퇴해서 같이 맛있는 거 먹자. 남편이 다정하게 말해줘서 전 무척 기분이 좋았죠. 사실 이렇게까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시어머니가 좀 속을 뒤집긴 하시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죠. 그날은 제가 남편과 약속한 대로 회사에서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반차를 내어 조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이 나서 다 챙기고 회사를 막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차를 탔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자기야? 왜? 나 지금 회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중이야. 아, 그렇구나. 남편 목소리가 어딘지 안 좋았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었죠. 왜? 회사에 뭐 급한 일 생겼어? 그럼 할 수 없고. 남편은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 일이 제법 있어서 전 익숙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잠깐만 들렀다가 바로 들어갈게. 어머님이? 음, 계속 몸이 안 좋다고 나한테 연락하시긴 했는데 지금 하필 더 안 좋다고 빨리 와서 병원을 데려가라고 난리를 피우시네. 아, 하필이면 오늘. 사실 하필이면이 아니었겠죠. 전 솔직히 그 순간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랑 남편이 사이좋게 시간 보낼 결혼기념일 오후를 노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걸요. 순간 짜증이 너무 치미는데 그렇다고 아픈 어머니한테 간다는 신랑한테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다간 정말 저만 너무 나쁜 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꼭 참고 알았다고 했어요. 얼른 다녀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 금방 다녀올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남편을 믿고 전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제 시간에 오겠지 싶어서 화장도 새로 하고 옷도 더 예쁜 걸로 갈아입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와야 말이죠.
저는 기대를 잔뜩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 오고 있으니까 저절로 생각이 시어머니에게로 가더군요. 분명 시어머니가 남편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겠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분명히 없었어요. 남편이 그 이상 자기 어머니한테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낮 1시에 집으로 오겠다던 사람이 시댁으로 가서 벌써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안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옷 입은 채로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시댁으로 가니까 안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였죠. 어머니, 지금 병원 가셔야죠. 이렇게 누워 계시기만 한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 난 집에 누워 있어야 낫는다. 병원에 왜 가니,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집에 계세요. 전 집사람한테 갈게요. 왜 가니가? 넌 내 옆에서 가노라도 해야지. 어쩜 아들이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편찮다고 하셔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금방 왔는데 벌써 몇 시간째 가겠다고 하셨다가 안 가신다고 말을 바꾸셔서 제가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사람하고 약속도 해놨다고요. 결혼기념일이라 같이 시간 보내기로요. 에휴, 그래? 그럼 얼른 가려무나. 내가 아까부터 가라고 하지 않았니? 내 잘못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냐? 제가 가려고만 하면 아파 죽겠다고 굳이 일어나서 바닥에 쓰러지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나요? 너 지금 내가 쓰러지든 말든 아프든 말든 상관없잖니? 네 어민 상관없다는 거잖아? 밖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려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여태까지 아프다면서 잡아두고 병원도 가겠다 안 가겠다 계속 말을 바꾸면서 난처하게 한 거였죠. 그때 그걸 깨달으니까 머릿속이 확 끌어올랐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미워서 그랬을 거였잖아요. 정확히는 저와 남편이 좋은 시간 함께 보내는 게 싫어서요. 징그럽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질투가 나서 그러셨겠죠. 세상에.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좋게 사는 게 질투가 나고 싫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화가 난 채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둘이 얼마나 싸우고 있던지. 제가 현관 열고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절 쳐다보시는데 곧 정말 제가 너무 밉다는 듯이 노려보셨어요. 도저히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셨죠. 왜 지금까지 몰랐는지. 눈이 정말 질투하는 눈이었어요. 여보. 남편이 놀라서 절 부르는데 전 손짓을 했어요. 우리 일단 집에 가자. 가서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머리 식히고 다시 오자, 자기야. 뭐? 지금 나가자고. 사실 남편도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때마침 제가 들어온 거였겠죠. 남편은 아주 잠깐 고민하더니 곧장 일어나 저한테 왔어요. 그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 어딜 가니? 아픈 어미를 두고! 어머니,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날 다시 올게요. 병원 안 가셔도 되는 것 같으니 일단 가보겠습니다. 남편은 딱 잘라 말하면서 뒤를 돌아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뒤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으로 넘어지시더군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부축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완전히 연기하시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빤히 시어머니의 연기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남편한테 매달려서 끙끙대더군요. 아유,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어.
네가 날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거잖니. 어머니. 그래도 남편도 눈치가 있어서 그때는 시어머니를 침대 위에 모시고서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얼른 피하기까지 했죠.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이번엔 안 잡아드릴 거예요. 예, 너 이러는 게 어딨니? 저 결혼했잖아요, 어머니. 집사람하고 저희 집 가보겠습니다. 기억 후 시어머니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거기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그렇게 효자로 살아와 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안면을 싹 바꿔? 어머니, 저 할 만큼 했어요. 이 이상 제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예전처럼 엄마한테 잘해야지. 어떻게 네 마누라만 챙기는 거니? 저도 이제 가정이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 말에 부들부들 떨면서 절 노려보셨어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마주 노려봤죠. 기억 후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셨어요. 엄마야, 아니면 저 못된 년이야? 네? 선택해. 나한테 오든가, 아님 전연하고 살든가. 나 볼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해. 전연하고 이혼 안 하면 나 너 다신 평생 안 본다.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설마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역시도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인 성인이 쟤냐 나냐 선택해라 같은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무슨 5살짜리 어린애면 모를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무척 진지한 얼굴이라 남편까지도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얼굴이었죠. 빨리 선택하라고. 이제 날 선택하면 너 전연하고 이혼하는 거고, 전연 선택하면 나 평생 못 보는 거다. 어머니. 남편은 머리가 아픈 듯 이마를 짚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택하라고 남편을 윽박질렀죠.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엄마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지금 저 안 보겠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안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안 보겠다고 전혀 선택한 거잖아. 어머니가 절 안 보겠다고 결정하신 거겠죠? 남편은 정말 한심스럽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눈을 찌푸렸어요. 남편의 표정은 제가 보기에도 시어머니한테 아무런 미련이 없어 보일 정도로 냉정하더군요. 변호사로 일할 때 저런 표정일까 싶을 정도로 사무적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서 곧장 돌아 시댁을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거의 거품 물 것처럼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 돌아보지 않더군요. 괜찮겠어? 도리어 제가 걱정되어서 뒤돌아볼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고서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래도 그냥 괜찮으셔. 오늘 하루 내내 저러셨어. 정말로? 나도 지겨워 죽겠다. 남편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남은 정도 다 떨어졌다는 듯 차가운 얼굴이었죠.
전 시어머니가 그래도 걱정되어서 뒤를 힐끗거리며 봤더니 괜찮다면서 저를 끌고 가서 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가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뭘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남편이 이끄는 대로 집으로 돌아와 맛있는 것을 먹고 데이트를 했어요. 솔직히 저를 질투하면서 남편한테 저하고 이혼하라고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가 생각나 고소하기도 하더군요. 홀어머니로 살던 분이라 아들한테 집착이 조금 더 있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어쩐지 신혼 초부터 그렇게 저한테 못되게 굴고 남편하고 저하고 사이 좋은 걸 그렇게나 싫어하더니 그 후로 며칠 동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는데 저도 남편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저희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결과 결국은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하셨고 저한테는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부부인 저희가 서로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서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랬다 정도 이야기하고 저녁 때 같이 앉아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로 온 것을 남편이 받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곧장 고함을 질러대시는 게 옆에 있는 저한테까지 들려왔어요. 너, 며느리년이 어떻게 된 게 시미한테 전화 한 통이 없느냐? 너 시미 죽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네 남편 네가 독점하려 그러는 거지? 이 더러운 년. 욕설이 마구 퍼부어지더군요. 남편은 한참 동안 그걸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접니다.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들을 수 없는 크기로 줄어들어서 뭔가 웅얼대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몇 마디 더 하고는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뭘 하셔? 갑자기 울면서 이혼 언제 할 거냐고 하시네.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연락드리지 마. 어머니가 그냥 우리 인정하고 저런 말씀 안 하실 때까지. 알았어. 저보다 도리어 남편이 단호했고 그 이후로 저희는 정말 아예 시댁에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난리 피우셨지만 남편과 제가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관심을 두지 않자 시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자세로 나오셨어요. 남편은 그 이후 시어머니한테 계속 대면대면하게 굴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관심 갖는 편일 정도로요. 얼굴을 봐도 인사만 할 뿐이지 곁에 가서 손을 잡는다거나 안부를 묻는다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거든요. 지금 벌써 몇 년간 그 일이 지속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는 남편을 체념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희가 가도 멀찍이서 그냥 왔니, 밥 먹어라 정도만 말씀하실 뿐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아들한테 다가가지도 못하세요. 조금 안쓰러울 때도 있긴 한데 제가 뭘 어쩐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상태가 좀 편하기도 해서 전 어찌되었든 잘 된 결과라고 생각한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부디 흥미로운 사연이었다면 좋았겠어요.